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두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임영웅님의 부산 콘서트 예매를 앞두고 지금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아주 뜨거워지고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사실 콘서트 티켓팅 때문만이 아니라 임영웅님의 각종 소식, 근황 내용들 때문에 더욱더 많은 분들이 뜨거운 가슴을 지금 불태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임영웅이란 가수가 우리에게 주는 감동과 위로는 대단하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인지 임영웅님의 기사가 지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많은 분들이 오늘 저녁 시간대에 깜짝 놀랄 임영웅님의 기습 유튜브 영상.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고 빵빵 터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임영웅, 대체 뭐가 살쪘다는 거냐? 다이어트를 위한 건강검진을 받았다. 고통스러운 밤을 보냈다. 자,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콘서트 활동을 위해서 우리 아티스트가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됐죠. 실제로 지금 그래서 살을 엄청나게 많이 빼지 않았습니까? 고통스러운 밤을 보냈습니다. 라면서 최후의 만찬을 즐기러 왔다. 이러면서 임영웅님이 이제 드디어 공개한 이 헬스장 멤버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한번 드렸죠. 임영웅님이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공개했을 때 이거 분명히 콘서트 준비를 위한 한 과정 중인 걸로 보여진다.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도 어떻습니까? 실제로도 우리 아티스트가 지금 많은 대중분들 인기도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콘서트를 위해서 나서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당연히 많은 분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겠죠. 알고 보니 콘서트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애썼다라는 걸 이제 많은 분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임영웅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살이 많이 쪘다. 허벅지 뱃살 안 보이는데 좀 쪘다. 조만간 활동을 시작하기도 하고 콘서트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기 위해서 결국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됐다. 같이 운동하는 친구들과 우리가 이렇게 매일 만나서 운동을 할 거면 차라리 합숙을 하자라고 해서 큰 방 하나 빌려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하고 다 같이 식단 조절을 하면서 열흘 정도 합숙 운동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임영웅님이 막 살이 좀 쪘다라고 하는데 이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실제로는 임영웅님이 살이 안 찌고 오히려 빠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는데 이제 보니까 오히려 살이 쪘다라는 임영웅님의 증언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 무아지경으로 마지막 만찬을 즐겼고 결국 다 비워내고 힘이 없는 상태로 드디어 임영웅님이 이 건강검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임영웅님이 이렇게 수면 마취를 하고 나서 누워있는 모습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임영웅님이 애시당초 많은 분들에게 꼭 뭘 하라고 했죠? 맞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임영웅님이 이 경기도 소재지에 있는 병원에 등장했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임영웅님도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병원을 내방한 것 같다. 그러면서 임영웅님의 병원을 내방한 만큼 많은 영웅시대 분들에게 자신 역시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고 있으니 많은 영웅시대 분들도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라. 이런 걸 시사한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보니까 임영웅님이 이렇게 건강검진을 다 받았던 겁니다. 근데 그거마저도 그냥 의미 없는 건강검진이 아니라 전부 다 영웅시대 분들에게 제대로 된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쓰는 한 과정이었었다라는 거죠. 역시 임영웅님은 남다릅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특히나 임영웅님의 지금 이 유튜브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이 건강검진 나도 받으러 가야겠다. 이제 막 뒤늦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셔서 이제 뒤늦게라도 건강검진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차 싶으신 분들이 충분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못 받으신 분들 꼭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되겠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임영웅님이 누워있었던 이 모습 있잖아요. 수면 마취의 모습. 선생님 졸려요 라고 하는 거. 이 모습이 또 너무 장망미 넘치고 저기에 있었을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분들이 부럽다 라고 이야기하는 영웅시대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사실 이 수면 내시경이 안 받아본 분들은 무서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임영웅님이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보여줌으로써 많은 팬분들에게도 좀 더 손쉽게 우리가 검사를 받아볼 수 있다 라는 걸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영향력은 굿즈에서도 그냥 대박이 나버렸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엄청난 품절로 인해서 3차 예약 판매 배송까지 지금 이렇게 실버번가 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엄청난 품절 대란이 일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나아가서는 그 내용이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임영웅님이 직접 디자인한 임영웅 공식 팬클럽 영웅시대 스웨트셔츠, 자, 블랙이 이렇게 공개가 됐어요. 스웨트셔츠 블랙이 공개가 되면서 임영웅님이 직접 디자인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그게 무슨 그림인지 제가 한번 예측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우주복을 입은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진짜로 우주복에 그려진 그림이 이렇게 탁 앞에 그려져 있는 블랙티다. 이거 인기가 정말 많대요.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구매를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수호천사님들 중에서도 구매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그만큼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굿즈마저도 지금 뭐 어마무시하게 팔려나가고 있으니 이거 뭐 영향력 이루 설명이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그 파워가 아주 대단합니다. 굿즈마저도 그냥 품절 대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영웅님이 직접 그린 그림의 텍스처라고 하니 야, 이 그림 정말 잘 그렸죠? 만화에도 소질이 있는 게 바로 우리 아티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돈을 받고 팬들에게 판매해야 하는 굿즈에 자신이 직접 그림을 그려서 판매한다라는 건요. 어찌 보면 상당한 부담감을 불러일으키는 작업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아티스트는 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구나. 이걸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런 임영웅님의 콘서트, 이제 부산 콘서트 티켓팅을 앞두고 있죠. 제가 티켓 좌석도 오픈을 한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보니까 이 공연 티켓 555만원, 안표 기승에도 조치가 한 건도 없었다라는 내용이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국정감사에서 이런 안표파리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단이 아마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만큼 임영웅이란 가수의 콘서트 티켓팅 파워가 정말 깜놀할 수준이다 라는 건 확실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국정감사에서도 이 안표 사태에 대하여 더 이상은 좌시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기사도 또 올라와요. 영웅 아리, 트로사, 너 심리를 아니? 무슨 책일까요? 독특한 책이 나왔습니다. 영웅 아리, 왜 우리는 임영웅에게 열광하는가? 그러면서 기사를 보니까 팬덤 시장에서 아이돌만의 독식을 끝내는 초유의 사태가 생겨났다. 바로 임영웅의 등장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이 임영웅에게 왜 열광하는지, 임영웅 팬의 삶의 기록을 위로하며 그들의 심리를 지금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다. 단풍의 계절이 왔다라면서 평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전국 고속도로가 관광버스 차량 행렬도 즐비한 상태이다. 차량 안에는 가을 산행과 단풍을 즐기고자 하는 중년들로 한가득하다. 더불어 그들의 트레이드마크인 뽕짝도 연신 흘러나온다. 관광버스 안에서 트롯에 몸을 맡기고 억눌렸던 감정을 폭발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이 영웅아리라는 책이 왜 나왔는지를 말을 해줍니다. 트롯이 핫한 이유와 임영웅의 노래를 통한 중년의 심리 해석,
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서 왜 그들은 임영웅에게 열광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를 겪으며 우리 모두가 지쳐갈 때쯤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이 등장을 했고 연일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으며 출연자들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스타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스타가 누구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이기죠.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미스터 트롯은 1020 젊은 세대로 이루어져 있었던 팬덤의 개념 자체를 아예 완전히 탈바꿈시켰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영웅시대 분들로 구성된 50대 이상의 중장년층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중년들이 그들이 응원하는 가수의 광고 제품을 완판시키고 나아가선 콘서트 공연 티켓 또한 오픈 몇 분 만에 완판시켜버린다. 쉽지만은 않았던 그동안의 인생, 투박하기 그지없는 삶의 길을 열심히 걸어온 그들은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 노래, 그 무대, 그 목소리에 마음껏 울고 웃고 열광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저마다의 인생을 노래로 만들게 된다면 구슬픈 한 가락 한 소절 나오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으랴. 치열하게 살아온 삶, 현재를 되돌아보니 남는 것은 주름진 얼굴과 아무도 몰라주는 헌신. 이것은 5060 세대의 헛헛함이다. 그들을 위로하고 나름의 소녀의 수줍은 마음에 공감하고 임영웅이 불러준 노래에 감동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 글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영웅이라는 가수는 전 세대를 관통하는 최고의 스타로서 성장했다라는 내용의 책자인 것 같은데 제가 뭐 이걸 구매해야 된다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파워는 여러 세대를 관통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런 임영웅님의 영향력은 끝이 없습니다. 임영웅 신상 굿즈를 받아가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TS 샴푸 방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라고 지금 공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셨던 분들마저도 이 방송을 본방사수 하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TS 샴푸 입장에서도 임영웅님의 굿즈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들의 어떠한 고공상승을 위한 기대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상태이죠. 결국엔 어떻습니까? 임영웅이란 가수는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세대를 관통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광고계에서도 광고주들에게서도 엄청난 브랜드 파워를 입증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브랜드 파워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큰 응원에 의하여 다시금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 임영웅이란 가수가 대단하다라고밖에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떻죠?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이렇게 JTBC 상암동 클래스 방송 프로그램에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임영웅님의 이번 신곡 Do or Die를 설명하면서 재밌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렇게 임영웅님의 뮤직비디오가 나오다가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나운서님이 이렇게 손가락을 돌리며 춤을 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이제는 안 그래도 지금 글로벌하게 임영웅님의 두올다 댄스 챌린지가 유행 중인데 야, 이제 벌써 이렇게 아나운서분들 사이에서도 임영웅님의 댄스가 유행을 할 정도로 아주 핫합니다. 아주 뜨겁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이번 임영웅님의 서울 콘서트가 이제 다음 주면 벌써 시작이 되는데요. 와, 정말 가깝지 않습니까? 불과 다음 주면 시작이 되는데 이제 목요일 저녁 8시에 있을 부산 콘서트 티켓팅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가슴 뛰어 하며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콘서트가 얼마나 우리의 상상을 한껏 뛰어넘을 대단한 콘서트가 될지 기대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맞습니다. 임영웅님과 함께한 댄서분들이, 스태프분들이
계속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증언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사진 역시 임영웅님과 함께한 댄서 중에 한 분이 공개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임영웅님의 전매 특허라고 할 수 있는 이 손가락 하나 댄스 원탑을 상징하는 거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 손가락 돌리는 댄스 우리 영웅시대 분들 굉장히 많이 연습하고 계시죠? 왜겠습니까? 바로 임영웅님의 콘서트 때 다 같이 단체 군무를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임영웅이란 가수가 시대의 흐름과 유행마저도 지금 아예 전혀 뒤바꾸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이 되면서 정말 많은 영웅시대 분들, 또 우리 소천사님들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행보 하나하나가 우리 팬들로 하여금 깜짝 놀랄 만한 대박 행보들을 연이어 보여주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임영웅님의 행보 하나하나를 두고서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임영웅님의 행보, 특히나 부산 콘서트가 이제 티켓팅을 코앞에 목전에 앞두게 되면서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다시 한번 가슴 뜨거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에 대한 부분들과 깜짝 놀랄 임영웅님의 후속곡 관련 이야기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임영웅님의 쾌거 소식 축하하지 않을 수 없죠. 임영웅 모래알갱이 뮤직비디오가 이제는 1700만 조회수를 껑충 돌파했습니다. 역시 히어로다. 임영웅의 모래알갱이 뮤직비디오가 1700만 뷰를 돌파했다. 완성형 미모를 뽐내고 있는 임영웅의 비주얼과 고품격 음색, 그리고 언제든 내 곁에 쉬어가요, 언제든 내 맘에 쉬어가요 등의 서정적인 가사들은 듣는 사람들의 심장을 저격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래알갱이도 2천만 뷰를 곧 돌파하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 임영웅님의 두올다이가 역시나 1000만 뷰를 얼마나 빠르게 돌파할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임영웅님의 이러한 음악방송 출연 소식으로 많은 분들이 가슴 뜨거워하는 상태 속에 이제 이번 주에 목요일날 저녁 8시에 부산 콘서트 티켓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심장이 뛰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겠죠? 특히나 음악방송에서 보여준 임영웅님의 무대들을 정리해놓고 본다면 실제 콘서트장에서 얼마나 멋진 무대가 펼쳐질지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서울 콘서트만큼의 또 원형 콘서트장 객석에서 보여지는 이 엄청난 무대만큼의 완성도가 다른 곳에서도 함께 보여질 것이냐, 뭐 여기에 대한 우려 많이 하시지만 우리 아티스트가 그 정도의 고민 안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많은 고민을 하여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에게 기대 이상의 만족스러운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음악방송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멋있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가 이런 EDM 댄스곡에 너무나 잘 녹아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셨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특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쾌거들이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하나하나 계속하여 박제가 되고 있죠. 그런 가운데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공개한 임영웅님의 콘서트 티켓팅 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울 콘서트 티켓팅이 14일날 끝이 났죠. 10월 5일날 대구 콘서트 티켓팅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10월 19일, 이제 당장 내일이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세 번째 부산 콘서트 티켓팅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때 이제 만약 성공을 못하시면 단 2번만이 남게 됩니다. 대전 콘서트 티켓팅과 바로 광주 콘서트 티켓팅이죠. 그런데 보니까 이 티켓팅은 다 11월 달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초조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도전은 꼭 해야만 한다.
자, 내일 10월 19일 8시에 티켓팅을 앞두면서 드디어 부산 콘서트 티켓팅 좌석들이 공개가 되어 많은 분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부산 좌석 공개인데요. 보니까 여기가 메인 스테이지고 똑같이 대구 콘서트처럼 돌출 무대가 임영웅님의 서울 콘서트처럼 원형은 아니지만 이렇게 삼각형, 요번 임영웅님의 I'm Your 콘서트의 심볼을 상징하는 요 삼각형이 탁 무대로 돌출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VIP석들은 다 요 무대 근처에 위치해 있다. 특히나 이번에는 예전 임영웅님의 콘서트의 경우에 아무래도 이 뒤에 있는 계단석까지 쭉 임영웅님이 스테이지에서 걸어 나와서 이 계단석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번에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콘서트와 다르게 지금 이 콘솔 시스템이 여기 중앙에 위치해 있잖아요. 임영웅님이 이 계단석까지 가려면 이 콘솔 세트장을 지나서 이렇게 계단석까지 가야 하는데 요번 부산 콘서트 같은 경우는 그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단식 관람석에 계신 분들 예전 임영웅님이 여기까지 걸어 나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저만의 추측이기 때문에 예상과 다르게 뭐 콘솔 시스템을 지나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곳을 돌아서 임영웅님이 이렇게 계단석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구조적인 면을 놓고 봤을 때는 이번 계단석까지 임영웅님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살짝 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아쉽죠. 하지만 이 돌출형 무대가 최대한 삼각형 모양으로서 좀 더 많은 분들을 수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다. 더불어서 CJ ENM이 또 1년 사이에 엄청난 K-POP 콘서트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 디스플레이 기술력이 워낙 좋아졌지 않습니까? 아마 이 계단석에 계신 분들을 위한 별도의 스크린이 하나 더 설치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사이드에 임영웅님의 모습이 노출되기도 했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계단석 앞쪽에도 이렇게 설치가 될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찌됐건 사실 이번 티켓팅이 전쟁일 수밖에 없는 건 우선 좌석이 그래도 꽤 많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여기 이 돌출 무대 주변이 아무래도 로얄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엄청난 티켓팅이 예고가 됩니다. 실제로 반응을 보면은 와 좌석이 많다. 앵콜 콘서트 때보다 더 많아 보인다. 그래서 떨린다. 와 좌석 엄청 많다.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요번에 공개된 이 부산 콘서트 티켓 좌석을 살펴보면 확실히 예전 콘서트보다 그 좌석이 더 많아졌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한 2번, 8번, 5번, 11번 한 요 정도 라인까지 있었다라고 한다면 요번 부산 콘서트는 요 주황색 이 사이드에 있는 좌석이 더 많이 늘어난 거죠. X석이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규모가 확실히 상당히 많이 상승되어 보입니다. 못해도 20% 이상은 더 증설이 되지 않았나. 왜냐면 예전 좌석을 보면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라고 되어 있는 요 라인 끝 좌석에 맞춰서 요렇게 22번에서 27번 좌석까지만 안쪽으로 요렇게 좌석이 확보되어 있었다면 오히려 계단석보다 더 바깥쪽까지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좌석이 늘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임영웅님이 많은 영웅시대 분들을 조금이나마 더 수용하기 위해서 신정훈 대표님과 함께 배려하여 최대한 좌석을 꾸역꾸역 늘렸다. 이게 가능한 건 제가 볼 땐 CJ ENM의 기술력 덕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콘솔 장치뿐만이 아니라 사이드 쪽으로도 많은 전기 배선이 오고 가면서 이 메인 스테이지까지 모든 것들이 시스템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상 이런 사이드 쪽 좌석은 확보하기가 원래 기존에는 더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술력으로 극복하면서 요 사이드 최대한 자리를 뺀 거죠. 최대한. 그러니 요번 부산 콘서트 티켓팅은 저도 희망을 한번 걸어볼 만하지 않을까. 우리 수호천사님들 중에서도 혹시 티켓팅에 실패하셨던 분들 한번 희망을 걸어볼 만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콘서트 예전 글이긴 하지만
예전 콘서트 때 다녀왔던 분의 글이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중장년층 공연 문화의 스탠다드로 삼아야 될 것 같다. 젊은 사람도 많았지만 중장년층 관객이 특히 많았는데 진짜 세심하게 배려하고 필요 이상으로 챙겨서 생각이 많아지더라. 솔직히 우리 엄마도 나 없이 어디 새로운 데 가기 부담스러워 하는데 자기는 잘 몰라서 무시를 당하거나 민폐일까봐 걱정이라고 하더라. 하지만 공연장 같은 데는 말할 것도 없었는데 중장년층이 어딜 가든 저렇게 세심하게 챙기는 인력이 있다면 좀 더 자유롭게 많이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나이 든 분들 은근히 모른다고 구박받거나 따가운 시선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어디든 연령대 높은 사람들을 위한 안내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 또 다른 글도 있습니다. 전에 임영웅 콘서트 다녀왔는데 신기했다. 일단 관객들 연령대가 다른 공연들보다 높아서 그런지 공연장에 입장하는 순간 안내 요원들이 거의 1대1 수준으로 붙어줬다. 그래서 표에 적힌 자리까지 에스코트 해주시더라. 들어가는데 깜짝 놀랬다. 중간중간에 어르신들이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면 안내 요원들이 1대1로 붙어서 계단 쪽에 손전등으로 불도 쏴주신다. 나도 엄마 따라가서 가본 콘서트인데 이런 서비스가 너무 좋았다. 그러면서 이 무단횡단 하지 않도록 예전 이 어린이들 횡단보도 보조하는 것처럼 이렇게 스태프들의 철저한 관리가 이어졌었다라는 거죠. 이번 콘서트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예전, 이 조용수 작곡가님의 인연, 만남, 인스타그램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방송을 켰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께 숨기고 있었는데요. 지금 제 옆에 계신 분을 여러분들께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보여드려도 될까요? 옆에 계신 분? 비밀이었는데 옆에 계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요 당시 때 기억나십니까? 이 당시 때 임영웅님이 이제 조용수 작곡가님을 탁 공개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 만남이 그냥 만남이 아니라 임영웅님의 2집 앨범에 포함될 수록곡을 위해서 만났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죠. 임영웅님의 요번 발매되는 앨범이 싱글 앨범 형태로 2곡, 3곡 이상 노래가 실렸다면 아마 임영웅님의 2집 앨범이 차후에 나올 예정일 것이고, 만약 싱글 음원으로 한 곡만이 발매가 된다면 분명히 조용수 작곡가님과 함께 만든 노래가 발매가 될 거다. 우주비행사가 임영웅님의 자작곡으로 나올 것을 예상했지만 작사에만 임영웅님이 참여를 하게 됐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조용수 작곡가님을 만나서 분명히 무언가 곡을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에 임영웅님이 함께 작곡에 참여하여 자작곡의 형태로 발매될 가능성이 높다. 후속곡으로 싱글 음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정규 앨범이 아닌 만큼 또 다른 노래가 발매될 가능성이 높다. 그 기간은 아마 연말 안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조용수 작곡가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고, 특히나 조용수 작곡가님 역시 이 당시 때 임영웅님과 함께 음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러 만나고 있다라고 직접 이야기를 밝혔단 말이죠. 아마 그 후속곡이 제가 볼 땐 이번 콘서트 기간 내에 발매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콘서트 자체가 사실 내년 연초까지 진행이 된단 말이죠. 지금으로부터 거의 3개월 동안 진행되는 콘서트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충분히 조용수 작곡가님과의 후속곡이 발매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동해번쩍, 서해번쩍하는 이번 스케줄들을 살펴본다면 더욱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기습적으로 공개하는 이벤트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특히나 최근 임영웅님의 친척 동생을 위해서 방문했었던 결혼식 축가 이벤트 기억나십니까? 그 영상을 한 번 더 보면서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수 임영웅입니다. 오늘은 대형인 친척형 임영웅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지인들의 축가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정말 축하해주는 마음으로, 축복해주는 마음으로, 행복하라는 의미에서 축가도 많이 불러주고 했는데, 오늘은 정말 느낌이 남다른 것 같아요. 우리 대용이가 제 노래를 들고 입장을 할 때, 그리고 우리 신부가 너무 아름다운 노래를 들고 입장을 할 때, 그리고 우리 삼촌이 여기 앞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저기 문 열고 몰래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눈물이 너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촌 말씀하신 거 보다가 뒤로 들어가서 삼촌 목소리 일부러 안 들으려고 그랬습니다. 참 마음이 좀 다르네요. 우리 대형이 그리고 우리 신부 앞으로 너무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성으로 이 둘의 앞날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왔으니까 신나는 트로트 한 곡 불고 가야겠죠? 이번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연들. 그 나름대로 지인들의 축가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정말 축하해주는 마음으로, 축복해주는 마음으로, 행복하라는 의미에서 축가도 많이 불러주고 했는데, 오늘은 정말 느낌이 남다른 것 같아요. 우리 대용이가 제 노래를 들고 입장을 할 때, 그리고 우리 신부가 너무 아름다운 노래를 들고 입장을 할 때, 그리고 우리 삼촌이 여기 앞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저기 문 열고 몰래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눈물이 너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촌 말씀하신 거 보다가 뒤로 들어가서 삼촌 목소리 일부러 안 들으려고 그랬습니다. 참 마음이 좀 다르네요. 우리 대형이 그리고 우리 신부 앞으로 너무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성으로 이 둘의 앞날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왔으니까 신나는 트로트 한 곡 부르고 가야겠죠? 그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그대를. 그 나름대로 지인들의 축가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정말 축하해주는 마음으로, 축복해주는 마음으로, 행복하라는 의미에서 축가도 많이 불러주고 했는데, 오늘은 정말 느낌이 남다른 것 같아요. 우리 대용이가 제 노래를 들고 입장을 할 때, 그리고 우리 신부가 너무 아름다운 노래를 들고 입장을 할 때, 그리고 우리 삼촌이 여기 앞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저기 문 열고 몰래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눈물이 너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촌 말씀하신 거 보다가 뒤로 들어가서 삼촌 목소리 일부러 안 들으려고 그랬습니다. 참 마음이 좀 다르네요. 우리 대형이 그리고 우리 신부 앞으로 너무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성으로 이 둘의 앞날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왔으니까 신나는 트로트 한 곡 부르고 가야겠죠? 그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그대를.